신우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민주가 건넨 말 한마디에 신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민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무성의 고백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신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신우 씨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겐 지금 제 앞에 있는 민주 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25년간 성실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보다 말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절대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신우와 민주는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표현했다. 이 일로 인해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이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5세의 박신우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중견기업에서의 성공적인 퇴직, 아파트 2채와 예금 통장의 넉넉한 잔고, 그리고 25년간 함께한 아내 순이와 대학생 아들. 모든 것이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커다란 사건이 생기게 된다. 어느 여유로운 오전, 동네 커피숍에 들어선 신우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멈췄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한 원피스에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머리, 무엇보다 그녀가 책장을 넘기는 우아한 손길이 신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그 책 재미있나요? 용기를 내어 건넨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와 살짝 미소 짓는 입술이 신우에게는 마치 젊은 시절 첫사랑을 만난 듯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네, 추천해 드릴게요.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괜찮으시면 추천해 주신 책을 함께 읽어도 괜찮을까요? 그날부터 신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숍을 찾았다. 민주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문학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민주와의 대화는 신우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사는 게 재미있네요. 민주의 말에 신우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에게서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부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미소가 떠오르는 자신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여보, 요즘 어디 다니는 거예요? 맨날 나가기만 하고. 아내 순이의 질문에 당황한 신우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친구들이랑 등산 모임 시작했어. 슬슬 건강을 챙겨야겠더라고.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민주를 만날 생각에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젊은 시절 열정적인 연애를 했을 때의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주 역시 자신에게 잘해주는 신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은 신우와 민주가 함께 밥을 먹기로 한 날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술도 한잔하게 되었다. 술 기운 탓인지 그날의 분위기는 위태로웠다. 신우 씨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민주가 건넨 말 한마디에 신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민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민주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무성의 고백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신우 씨가 좋지만 신우 씨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겐 지금 제 앞에 있는 민주 씨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우는 자신도 놀라운 말을 쏟아냈다. 25년간 성실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신우를 바라보다 말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절대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아요. 신우와 민주는 서로를 껴안으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표현했다. 이 일로 인해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이다. 그날 이후 신우는 변했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들 준호가 취업 상담을 청해도 건성으로 대답했고 아내 순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다른 사람 같아요. 아니야. 아빠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하지만 신우의 마음은 온통 민주에게만 가 있었다. 그녀와의 만남이 점점 잦아졌고 급기야 신우는 민주의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보낼 은밀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 신우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주는 그런 신우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때로는 죄책감이 서린 듯한, 때로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혹시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신우의 격한 반응에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신우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발견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순이가 신우의 옷을 세탁하려다가 주머니 속에 모텔 카드 영수증이 있는 걸 발견했다. 당황한 신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내 사생활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난 당신 아내잖아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실 나 다른 여자 있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우는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에 정직해지기로 했다. 이혼하자, 순이야. 이혼이라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순이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지만 신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주에게 아내에게 들킨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정말 그렇게 말하셨어요? 당연하죠. 당신과 함께 하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신우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혹시 부담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날 이후 민주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신우는 불안했다. 혹시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집착을 갖게 만들었다. 약속이 있다는 민주를 신우는 몰래 미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주에게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남자의 집에서 나오는 민주를 보고 신우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나를 가지고 놀았어?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신우는 민주를 찾아가 추궁했다. 다른 남자가 있었나요?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요.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다 봤다고요? 신우 씨, 그건. 그건 뭐예요? 변명이라도 해보세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신우는 귀를 의심했다. 그럼 나는 뭐였어요? 재미삼아 만난 거였어요? 아니에요. 신우 씨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신우에게는 그것조차 거짓으로 보였다. 거짓말 마세요. 다 계산된 거였잖아요. 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죠? 신우 씨, 절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신우는 민주를 향해 소리치며 뛰쳐나갔다.
그의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신우는 술에 취해 쓰러졌다. 순이와 아들은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였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신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여자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잃게 됐어. 사랑에 미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어. 며칠 후 민주는 신우에게 마지막 만남을 요청했다. 신우도 민주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민주는 평소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다. 신우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신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제 사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주의 간절한 눈빛에 신우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전 딸 아이가 있어요. 그 남자는 아이의 아빠고요. 그렇다. 사실 민주는 미혼모였다. 신우 씨와 만나던 중에 아이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난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솔직히 흔들렸어요. 신우 씨와의 시간도 좋았지만 아이 아빠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더 소중한 아이기에 아빠를 만나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의 말을 듣던 신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신우 씨와의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신우 씨가 떠날까봐. 말도 안 돼. 저도 가정이 있는데 설마 그랬겠어요? 미리 얘기했으면 그런 건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딸아이가 신우 씨 존재를 알게 됐어요. 사춘기라 많이 예민할 때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아빠와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딸아이를 찾아 애아빠 집으로 갔다가 신우가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신우 씨가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 저 때문에 가정까지 포기한 걸 알지만 전 그럴 자신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신우 씨. 정말 죄송해요. 신우는 민주를 붙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의처증에 걸린 것처럼 그녀의 뒤를 캐고 다닌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다. 하지만 이대로 민주를 놓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걸 알기에 다시 한번 물었다.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지금은 신우 씨에 대한 마음보다는 애 아빠가 더 신경 쓰여요. 사실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마음 잡고 다시 시작하려는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신우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주 씨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신우 씨가 좋긴 하지만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신우는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돌아서는 민주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6개월 후 신우는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순이와 아들에게 넘겨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신우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혼자 등산 다니기를 시작했다.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 아, 주말이었구나. 가족끼리 연인끼리 등산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에 가슴이 메어져 왔다. 그때 멀리서 민주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쳐다봤지만 역시 민주가 맞았다. 그녀의 옆에는 다정해 보이는 남자와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도 함께였다.
민주도 신우를 봤는지 잠시 멈칫거렸다. 신우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신우를 보며 민주도 가벼운 웃음을 보이며 지나쳐간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신우는 그동안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쳐갔다. 그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인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따 저녁에 봬요, 아빠.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과 벅찬 마음이 교차했다. 신우의 얼굴에는 어느새 행복한 미소가 가득 번졌다.